안녕하세요. 벤브락지입니다. 2부입니다. 이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그냥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차피 내가 죽어라 회사에서 일을 해봐야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 남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때 당시에. 철이 없었죠. 철이 없었고 저희가 이제 그 집안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근데 어쨌든 저와 제 동생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이 조금 그래도 좀 좋아졌었어요. 둘 다 열심히 일을 했고, 그리고 동생이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고 더 좋은 대학에 갔었고 대기업에서 일을 했었고,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죠. 결혼을 했는데 이제 좀 부잣집에 시집을 갔어요.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나만 잘 살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 당시에. 왜냐면 어머니는 이제 동생네에서 조금 많이 챙겨주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만 잘 살면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해서, 진짜 미친 듯이 놀았었어요. 그냥 월급 받으면 다 막 클럽 가고, 막 여자 만나고, 막 이러는데 돈을 다 썼었거든요. 그러니까 수중에 돈을 안 남겼었지. 수중에 돈을 남기지 않고 진짜 막 펑펑 썼어요. 펑펑 썼는데,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직에 대한 그 현타를 맞으면서 이제 와이프한테, 야, 그냥 우리 제주도나 내려가서 살을래? 이랬더니 여자친구가 그러겠다고 해서, 근데 둘이 연애하는데 그냥 갈 순 없잖아요. 나이도 있고 하니까. 그래서 그때 당시, 그러니까 둘 다 나이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,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한 10살 어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지금의 장모님이죠. 장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만났어요. 만났는데 그날 이제 소주 한 잔 먹고 헤어졌는데 와이프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. 새벽에. 그래서 제주도를, 그러니까 병원을 갔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제주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어요. 근데 와이프가 어차피 서울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제주도 생각을 한 거 아니야?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가자. 어차피 여기서 나도 힘들 건데. 라고 얘기를 해서 내려갔어요. 내려가고 코로나 초창기니까 뭐 당연히 결혼식도 못 올리고, 그리고 이제 임신 사실도 나중에 알렸어요. 나중에 알렸고. 근데 이게 그때 처음에 내려갈 때는 나는 택배할게. 너는 너 하던 일 해. 이런 거였는데 택배 자리가 처음에 바로 안 났어요. 쿠팡 그거 시험을 서울에서 보고 내려왔는데.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인생이 급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. 근데 모아둔 돈은 없고. 그리고 또 내려가서 잘 안 풀려서 대출도 막 땡겼었어요. 당장 와이프는 일도 할 수 없었고, 막 카드가 한 달에 500씩 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대출도 좀 받았었고, 그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이제 거의 다 끝났고, 대출은 거의 다 갚았고. 그리고 또 그래 내가 처자식 먹여 살면 기술이라도 배우자 타일을 했었는데, 타일 사장 새끼가 돈을 들고 튀었어요. 그 새끼 때문에도 한 2천만 원 또 대출 받았어요. 시앙놈 새끼. 잘 살고 있냐? 형은 그래도 너 원망 안 한다.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막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, 근데 이제 지금은 꾸역꾸역 여기까지 올라왔죠. 뭐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 살고 있고, 뭐 돈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, 둘째가 태어나면 지금보다 큰 평수로 이사갈 계획이고,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아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갖고 찾으면,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젊었던 날에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기고만장했고 생각이 짧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를 낳고 철이 든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. 왜 그렇게 살아? 더 잘 살 수 있어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, 저랑 동생이랑 이제 대학교를 다니던 시간이 겹치잖아요. 근데 하루는 그때 제가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막 룸빵 웨이터도 하고 그랬었어요. 뭐 방학 때나 이럴 때. 근데 이제 하루는 동생이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
받아봤더니 이제 뭐 엄마가 자기 대학교 학비가 없다고. 근데 동생은 그때 알바도 하고 있었어요. 알바도 하고 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용돈벌이 한 거죠. 용돈벌이 한 건데 그렇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. 돈이 없어서. 그래가지고 가게 일단 와라. 그래가지고 가게 이제 빈방. 그날 마침 손님도 없고 그래서 가게에서 이제 일찍 들어가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동생 오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하는데 그 1시간 지나서 이제 방에 다시 가봤더니 동생이 울다가 진짜 잠들어 있더라고요. 그 방에서 혼자. 그래가지고 이제 감자탕 먹고 오빠가 대학교 학비 해줄게. 안 그래도 그거 해줄 건데 뭘 울고 있냐. 근데 동생이 저한테 그때 나는 남들 놀 때 놀고 싶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싶은데 왜 남들 놀 때 알바해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만 해야 되고 좀 한탄을 하더라고요. 아직도 기억이 남아. 20년 정도 된 얘긴데도 그래요. 우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열심히 살아서 시간이 한 10년, 뭐 15년 지났을 때 동생이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오빠, 젊어질 수 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?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, 나는 그때 돌아가면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.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라고 얘기를 했는데, 제 동생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, 오빠, 나는 사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.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참, 네, 마음이 아프죠. 그래도 어쨌든 그때 뭐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나아지긴 나아졌죠. 뭐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으니까. 그렇다고 제가 막 보란듯이 잘 사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지금 배달판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근데 할 수 있어. 배달 이거 진짜 기회야, 기회. 형들 진짜 회사 들어가면 돈 이렇게 못 벌잖아. 그렇다고 형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의사, 판사, 검사 이런 거 아니잖아. IT 벤처기업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근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요. 노가다 기술자들 하루 일당 30만 원, 35만 원이면 뭐해. 한 번 쉴 때 막 한두 달 그냥 통으로 쉬어버리는데 일이 없어가지고. 더군다나 한 달에 막 2, 3일 뭐 그 사람들도 요즘 거의 일요일은 일 안 하죠. 특별하지 않으면 일요일도 쉬어. 그 사람들도 쉬면서 일을 하니까. 근데 뭐 막 비 와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. 제가 타일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. 실내에서 하니까 날씨에는 영향을 좀 덜 받아. 그래서 일을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타일을 한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가 없어. 회사도 그렇고 자기 개인 사업자나 뭐 그런 일들이 아니면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고 일한 만큼 돈을 주지도 않아요. 근데 배달은 적어도 일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일을 한 만큼 주잖아. 그러면 승부를 볼 수가 있다고. 내가 진짜 죽어라 한 3년 해가지고 이게 처자식 있으면 3년 해도 돈을 많이 못 모을 거예요. 뭐냐,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대출에 생활비에 통신비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가. 돈을 못 모아. 근데 내가 만약에 혼자야. 그러면 진짜 허리띠 졸라맬 수 있잖아. 그죠? 내가 돈을 많이 못 모은 이유는 그거예요.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산다고 그런 삶을 가족들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예요. 나도 이렇게 비루하게 사니까 너네도 그렇게 살아. 싫어, 나는.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. 그러면 나랑 결혼한 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.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건데. 그죠? 그래서 이제 최대한 쓸 수 있게 해주고,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얻는 즐거움, 우리 아들이 원하는 거 갖고, 먹고 싶은 거 먹고, 우리 와이프도 좋은 데 한 번씩 하고, 이런 게 그냥 낙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. 제가 선택한 길이 그런 거니까. 근데 혼자 있다면 아마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거예요. 지금보다 더 일을 했을 수도 있어.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.
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은 많겠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없어요. 설사 도전한다고 해도 성공할 보장이 없어. 근데 배달은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요. 뭐 사고 얘기하잖아요. 안전하게 다니면 돼. 말씀드렸잖아요.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 난폭하게 안 탄다니까.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안 타요. 처음에는 멋 모르니까 위험하게도 타고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신호위반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안 하진 않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탑니다. 그럼 이게 어쨌든 리스크가 낮은 직업이에요. 실패에 대한. 사고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높겠지. 근데 얼마든지 주의할 수 있잖아. 불의의 사고는 분명 있어요. 있지만 불의의 사고는 뭘 하든 다 있어. 뭘 하든. 형들이 회사를 다녀도 회식하다가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야. 리스크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.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. 그죠?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오래 일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아요. 이 밸런스를 잘 찾으시면 되잖아. 그리고 다 저처럼 어렵게 여기 현 시점에서 어렵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. 저보다 더 상황 좋게 오셨는데 거기서 못 나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. 나는 진짜 밑바닥부터 꾸역꾸역 기어 올라온 거고. 그래서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뭘 하든 못해요. 뭘 하든 실패하게 돼 있어. 뭘 하든 자기를 설득해서 실패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. 아,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더 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더 많아. 더군다나 배달은 어려운 노하우나 뭐 어마어마한 게 필요하지 않잖아. 자본금도 필요하지 않고. 진짜 이게 그런 면에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힘들지. 죽을 것 같아. 그래도 일한 만큼 벌 수 있잖아. 조소기업에서 죽어라 야근해도 수당 안 나온다니까. 수당 주는 회사가 몇 개나 있어. 대기업들도 수당 주기 싫으니까 탄력근무제 하잖아. NC 같은 경우 봐봐. 화장실 갈 때 그 찍고 가야 돼.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안 해줘. 밖에 나가서 담배 피는 거? 근무 시간 인정 안 해줘. 그래갖고 직원들도 꼼수를 쓸 거 아니야? 근데 NC에서 그 꼼수 맞겠다고 키보드에다 그거 걸어놨어. 일정 시간 동안 안 움직이면 시간이 안 올라가게끔. 그렇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.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. 내 꿈이 삼성 이사야. 삼성 임원이야. 근데 씨발 맨날 씨발 언제 칼퇴하지? 이러고 있어. 임원 할 수 있겠냐고. 못 한다니까. 원하는 게 있으면 노력을 해야 돼요. 형들 가난하잖아. 배달 기사 중에 부자인 사람 진짜 극소수야. 5%도 안 될걸? 근데 형들 하는 거 보면 그 5%보다 더 부자인 것 같아. 이게 말이 되냐고. 그러니까 이게 뭘 해도 안 된다니까. 정체가 돼, 인생이.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라고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얘기가 참 길어졌는데 할 수 있습니다. 힘든 거 맞아요. 지방에 있는 분들은 답도 없어. 서울에서 콜 타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. 내가 서울에 있다는 거에. 나도 제주도에서 올라왔잖아. 지방 형들 진짜 배 아파. 그 형들은 진짜 힘들고. 할 수 있을 때 진짜 최선을 좀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. 고맙습니다. 꼭 다 봤으면 좋겠네요. 행비하십시오. 뿌빠.